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규제 후폭풍이 예상보다 더 크고요. 또 그 여파로 당장 중국의 IT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중국의 관세청격인 해관 총수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으로의 1월과 2월 반도체 제품의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연간 반도체 수입량이 감소했던 지난해 감소율 마이너스 15.3%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4.6% 줄어든 920억 개를 기록했는데 미국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출 규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수입 절벽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 중국의 1월과 2월 반도체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20.9% 줄어든 373억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월과 2월 반도체 수출이 0.5% 증가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중국은 특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A100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반도체 수입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월과 2월 반도체 수입 출입 통계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가해지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지난 한 해 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의 연간 수입 규모가 역성장을 한 겁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 반도체 제품 수입이 5,384억 개였는데 2021년에는 6,355억 개였습니다. 이를 대비해 보면 무려 15.3%가 하락한 셈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매년 반도체 수입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전자기기, 데이터 센터, 스마트카 같은 이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규제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에 반도체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올해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올해 수입하는 반도체들도 정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사양의 첨단 반도체가 아니라 몇 년 전에 구형 반도체들로 쓸만한 반도체들은 급감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 글로벌 전자산업에서 급격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제품 규제가 지속된다 그러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실력이 수입 규제 대상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40%, 2025년까지는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 이런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도체 자급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른바 이 반도체 중국몽을 꿈꿨던 겁니다. 그러나 2023년 지금의 중국 현실은 비참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5.61%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제품을 빼고 나면 자급률은 또 반토막 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시켰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장비 업계 선두주자인 네덜란드하고 일본을 중국 규제에 동참시켰습니다. 투자 또한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타격은 실로 엄청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서 18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외국 협력 업체들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서 기술적 장벽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네덜란드의 ASML 로광 장비의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니까
중국 유일의 반도체 노광 장비 제작사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걸 SME라고 그러는데요. 이 SME 등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는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 인용해서 자금 지원만으로 수세대 앞서 있는 서방과의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반도체 장비업은 한 대 최고 1억 달러, 한 1297억 원에 이르는 장비를 판매한 뒤에 설치하고 최적화하고 유지 보수 등에 걸쳐서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긴밀히 협업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측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SME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들의 장비를 판매하는 만큼 삼성전자라든지 대만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 고객을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첨단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혁신해서 반도체 가치 사슬의 밑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SME 등의 중국 기술 수준이 ASML에 비하면 20년은 뒤처진 수준인데, 여기에다가 미국 주도의 규제로 선진 장비를 수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한 발전을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SME는 그동안에 중고 기계를 사가지고 연구하고 공개된 특허라든지 논문 등을 공부하는 식으로 아마 해킹도 했겠죠.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실리콘 웨이퍼의 이 90나노, 그러니까 1나노는 10억분의 1m를 말하는데 90나노 크기의 회로 패턴을 프린트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3나노 수준인 ASML에 비하면 저적지혈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 기계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점검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중국은 이 분야에 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핵심 기술 자력 갱생을 강조하면서 과학과 기술 예산을 전년보다 2% 증액하고요. 또 기초 R&D 연구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뭐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은 지금 중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공장 건설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투톱인 양스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YMTC라고 그러고요. 이 YMTC하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CXMT라고 그러는데 이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신규 공장 건설이 지난해 10월에 미국 규제 조치에 따라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때 애플과 랜드 메모리 공급 계약 협상을 추진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YMTC는 3년 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인근에 제2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약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8조 7천억 원을 투입한 공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전력 설치 관련 작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 공장 건설을 중단한 겁니다. D램 메모리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 이 CXMT도 올해 가동할 계획이었던 제2 공장 건설 계획을 대폭 늦췄습니다. 일단은 뭐 빨라야 2024년에서 2025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공장이 제대로 정상 가동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장비 공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인 엔지니어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 중국의 핵심 반도체 공장들의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인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포함해 가지고 세계 반도체 장비의 40%를 차지하는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미국 장비 회사들은 중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의 마인지 신문은 작년 미국의 발표 직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 KLA 등 100명이 넘는 미국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한꺼번에 공장 현장을 떠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초 YMTC는 제2 공장 가동과 함께 생산 능력을 3배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공장 가동이 연기되면서 YMTC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2개 회사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규제 여파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수입도
또 막히니까 중국의 대표 전자기업들이 고사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신제품에 5G 칩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이 화웨이가 그나마 쓸 수 있었던 4G 칩을 제공하고 있는 퀄컴의 구형 칩 수출까지도 막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 4G 칩까지 쓰지 못하게 되면 이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회복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IT 산업의 현실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